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환율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1달러에 1,400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숫자는 그저 위기의 상징이거나 뉴스에서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수치처럼 느껴졌었죠. 그런데 어느새 1,400원이 바닥이 되고 이제는 1,500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숫자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싸서 짜증난다거나 직구할 때 손해본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상승세가 과거 그 어떤 위기 때보다 더 무섭고 질기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마주한 1,500원 환율의 공포,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와 앞으로 우리 삶에 닥쳐올 파장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트라우마부터 꺼내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환율이 1,500원을 넘겼던 적은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눈물을 흘렸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고, 두 번째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뻔했던 초대형 위기였다는 겁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거나 전 세계가 돈맥경화에 걸려 쓰러지던 날들이었죠. 그때 환율 1,500원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떼내 만회하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환율 급등이 마치 교통사고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상승은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 만성질환이나 암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망할 뻔했고 2008년에는 미국이 망해서 우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 외환 보유고 넉넉합니다. 세계 9위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 돈 잘 법니다. 그런데도 환율이 오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가장 먼저 꼽아야 할 범인은 바로 저 바다 건너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미국 혼자서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AI 혁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다 몰려있고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미국은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법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혼자서만 독주를 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겁니다. 이걸 두고 킹달러라고 부르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돈의 물길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 세계 자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미국이 강해서 우리가 약한 거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해결될 문제니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심장이자 척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도체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말, 심심찮게 들리시죠?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공장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예전만 못한데 수입 물가는 치솟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기름을 사와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죠. 이게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집니다. 달러를 벌어와야 환율이 안정되는데 벌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니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환율 상승을 두고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비바람이 아니라 우리 집 기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걸 환율이라는 성적표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500원이라는 환율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폭탄을 던지게 될까요? 혹시 난 해외여행 안 가니까 상관없어. 혹은 난 직구 안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환율은 공기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경제활동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밥상 물가부터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설탕, 식용유, 소고기, 돼지고기 사료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는 그 이상으로 뜁니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고물가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라면값, 빵값, 과자값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에너지 가격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연료를 사올 때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건 결국 전기세, 가스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고 경악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고지서가 우리 집 문 앞에 배달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계좌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손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고 떠나면 주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국장이 답이 없다면서 미국 주식으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원화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돈보다 남의 나라 돈을 더 믿는 상황.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정말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하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과거 일본도 엔저 현상을 겪으면서 수출 기업들은 잠시 웃었지만 결국 수입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옛말입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환율 효과를 예전만큼 못 봅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죠. 게다가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한국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영끌해서 집 산 분들, 자영업자분들, 빚이 산더미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환율이 미쳐 날뛰고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것이 바로 1,000조 환율이 주는 진짜 공포입니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율은 상대적인 거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조금 약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체질 개선 없이는 환율은 언제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환율 시대는 어쩌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800원, 1,200원 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1,300원, 1,400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이런 고환율 고비용 구조를 버텨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년 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경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싼값에 원자재와 에너지를 사와서 풍족하게 살았던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우리 개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단순히 환전 타이밍을 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화라는 바구니에만 내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는 항상 방심할 때 찾아왔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공포에 떨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맷집으로 버티는 단기전이 아니라 체력을 길러야 하는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롭고 험난한 항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 무게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몸소 느끼고 계신 겁니다.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고 하죠. 지금의 불안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대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고환율 시대에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실질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